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제가 잘 아는 교수님들 앞에서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떨리고요. 또 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네요. 사실 굉장히 많은 강연을 이 제목으로 하고 다니는데 오늘이 제일 떨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우선 본질부터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변화를 준비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이렇게 다 아시는 내용 말고요, 오늘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사람의, 인류의 삶의 변화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혁명이 오히려 인간의 삶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아예 신인류,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선 인류 삶에 진짜 강력한 혁명이 왔다. 그 첫 번째 상징으로 제가 BTS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BTS 대단합니다. 오죽하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비틀스가 데뷔했던 그 방송국 토크쇼인데요. BTS를 비틀스만큼 강력한 가수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들이 무대를 고증을 거쳐 똑같이 꾸민 겁니다. 그리고 방청석까지 똑같이 꾸미고요. 방송도 일부러 흑백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와, 콧대 높은 미국 방송사가 비틀스가 얼마나 사실 미국 그리고 서유럽의 가수의 상징입니까? 그만큼 사랑받는 가수라고 축혀 세워준 거죠. 어마어마한 팬덤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슨 혁명이야? 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BTS가 보여준 건 인류 미디어 산업계에 거대한 혁명이 왔다. 그 상징이라는 겁니다. 방송으로 데뷔한 게 아니고요. 유튜브로 데뷔했고요. 자본이, 음악 회사들이 투자해서 키운 게 아니라 2,500만 명에 이른다는 자발적 팬덤, 아미가 비틀스만큼의 강력한 세계 최고 가수를 키워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디어 산업계 전반이 흔들립니다. 방송계도 음악 유통사도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실제로 KBS, MBC, SBS의 매출은요, 엄청나게 추락했습니다. 7,350억에서 3,600억까지. 그리고 올해도 이미 상반기 적자 655억이라고 하죠. 여러분, 일반 회사 같으면요, 파산했거나 아니면 구조조정 50%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언론 권력, 절대 권력이라던 KBS, MBC, SBS에 이제 혁명이 왔어요. 최근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1,000명에 대해서. 퇴근 후에 어떤 영상을 보시나요? 플랫폼이 뭔가요? 1위가 유튜브입니다. 57%, 2위가 TV 27%, 3위가 넷플릭스 5%더라고요. 즉, 방송의 절대 권력, 심지어 정권도 잡을 수 있다는 절대 권력이 50% 이상이, 아니 70%가량이 이미 새로운 매체로 가버린 거죠. 이 광고비를 끊어간 기업은 네이버와 유튜브입니다. 인류의 삶의 공간이 움직인 걸 보여준 겁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합하니까 무인 서비스 처리 비중 90.5%입니다. 지점 90% 폐쇄해도 되네요. 실제 시티은행 80% 폐쇄하고 실적 바로 개선했고요. 심지어는 아예 앱 하나만 달랑이 있는 은행, 카카오뱅크가 영업 개시 24개월 만에 1,100만의 고객을 확보해버렸죠. 15억 인구의 중국은요, 심지어 그보다 더합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화폐 없는 경제가 가능하다는 걸 거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사용했던 화폐가 이제 사라져도 괜찮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금융도 혁명입니다. 유통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종합 소매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개인을 위해서 무언가 물건 사는 것만 통계를 낸 겁니다. 그게 온라인 쇼핑 금액이 오프라인 쇼핑 금액을 드디어 1일 결제 기준 넘어버렸습니다. 그럼 인간의 소매, 인간이 뭔가 쇼핑하고 싶은 욕구의 표준은요, 이제 온라인 쇼핑이 된 거죠. 그럼 대형마트, 당연히 적자 시작됐고요.
소매점 전부 다 어려워집니다. 와, 그럼 직업도 산업의 생태계도 전부 바뀌는 혁명이 이미 시작된 거죠. 실제로 미국은 백화점 3분의 1이 폐쇄했고요. 20%의 프랜차이즈 리테일 샵 전부 파산했습니다. 미국의 상징이라고 하던 백화점 시어스가 125년 만에 결국 파산해버렸습니다. 여기를 이끄는, 혁명을 이끄는 공룡은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의 기업 가치는 1150조. 여러분, 매장도 직원도 없는 이 백화점이요, 이제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 2100조의 절반을 넘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류의 삶이요, 음악을 듣고 방송을 보고 또 물건을 사고 은행 거래를 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는 보통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 인류의 삶에 거대한 혁명이 이미 이렇게 밀어닥쳤습니다. 아직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개입도 안 했는데 말이죠. 오늘은 이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에 왔다면 생각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계공학이라는 특정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걸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근본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하고 이 생각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 변화의 원인부터 알아야죠. 원인은 너무 명백합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 호모 사피엔스가 이 모든 혁명의 원인을 함축하고 있죠. 2015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쓴 용어인데요. 포노는 라틴어로 스마트폰을 의미하고요. 사피엔스는 현대 인류,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약자, 사피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틴어 두 개를 조합하면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쓴 인류인데요. 전 아예 뭐라고 하느냐? 인공장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인간은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이 꽂혀 있는 거죠. 왜 도구라고 안 하고 장기라고 하느냐? 도구는 망치와 같은 겁니다. 쓸 때만 보고 용도로만 쓰고 내려놓는데요. 이건 24시간 인간한테 붙어 있으면서 생각하는 뇌도 바꾸고요, 습성도 바꾸고요, 행동도 바꾸고요, 거의 모든 것을 전부 바꾸게 된 거죠. 따라서 오장육부의 인간과 오장칠부의 인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인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혁명의 본질은 무엇이냐? 오장칠부의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새로운 인류의 표준이 되는 현상이죠. 이미 그런 현상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뱅킹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대한민국 평균은 몇 프로일까요? 위원장님, 대한민국 국민 몇 프로가 스마트폰 뱅킹을 할까요? 거의 가까우셨습니다. 70% 정도가 이제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2월 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3.5%, 20, 30, 40대는 80% 또는 그 이상이고요. 50대가 처음으로 50.5%, 60대가 18%, 70대가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63.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요, 대한민국 은행 업무 표준은 모바일 뱅킹이다. 그럼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이렇게 개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은행 업무를 배워봅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앱을 다운받고 계좌를 개설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받아봅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죠. 그럼 이거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발적 선택 63.5가 우리 문화의 문명의 표준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한두 개일까요? 자, 우리는 우리 학생들한테 글로벌 인재가 되려고 가르칩니다. 그럼 글로벌 표준에 의해서 생각을 정리해야겠네요. 자, 그럼 글로벌 표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우버와 택시, 지구촌 전체를 보면 어느 게 표준일까요? 네, 사용자, 일일 사용자 기준 우버가 표준입니다. 미국 2014년 연방대법원이 공정 경쟁하세요, 그런 이후 하루 선택돼서 사용되는 사용자 기준 우버가 압도적이고요. 중국 2012년부터 시작했죠. 이미 디디 출신 토종 우버 서비스가 압도적입니다. 동남아 그랩, 인도네시아 고잭, 인도 올라, 이 지역 번역 인구 합하면 44억입니다. 그럼 지구인의 표준은요, 모빌리티 서비스는 우버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버든 모바일 뱅킹이든 이거 없이, 스마트폰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없다면 적어도 이 가장 기본적인 인류 생존에 필요한 이 단순한 서비스 두 개가 이제 5장 7부에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표준이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호텔도 택시를 바꿔보자 한 게 우버였다면 호텔도 좀 바꿔보자 에어비앤비죠. 예, 이 기업 창업 11년 만에 34조 기업 됐고요. 우버는 올해가 창업 10주년인데 지금 기업 가치 63조, 현대자동차의 2배입니다. 우리 비디오를 꼭 가게 가서 빌려봐야 돼? 그러지 말고 손에서 보자. 무슨 기업이죠? 넷플릭스. 지금 145조 기업입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요, 한 건 명백합니다. 특별한 무슨 특허를 내는 게 아니고요. 표준 인류를 바꾸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새로 디자인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자본과 어마어마한 성공이 보장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불과 10년 사이에.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창업 정신이 뛰어나고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끌어올리는 청년들은 전부 다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공한 유니콘 중에 하나가 배달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3조 기업 됐습니다. 이유는요, 너무 많이 시켜 먹어요. 올해 배달 총 금액이 배달의 민족에서만 8조 5천억이 됩니다. 우리 진짜 배달의 민족 맞나 봐요. 네. 어마어마하게 시켜 먹습니다. 또 패션계에서 이번에 무신사가 유니콘이 됐습니다. 2조 기업이 됐죠. 무신사 원래 시작한 게 무지하게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36살 조만호 대표가 우리 대한민국에 특이한 신발 모아서 서로 교환하는 거, 그거 그냥 공동 소유하는, 서로 거래하는 장 만든 게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LF나 SS 패션을 넘어서 2조 유니콘으로 성장하게 됐죠.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의 모든 원인은요, 인류 스스로가 새로운 문명으로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수천조의 자본과 엄청난 인재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혁명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그 결과를 이렇게 세계 탑10 기업이 보여줍니다. 2018년 5월 10일자 기준 세계 탑10 기업 중에요,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8개가 폰을 든 인류가 표준 기업이 차지합니다. 애플 말할 것도 없죠. 이 문명의 창조기업, 아마존, 호모 사피엔스의 유통기업, 구글, 페이스북, 광고기업입니다. 매출의 86%와 97%가 광고니까요. 신문과 방송을 안 보는 호모 사피엔스들만 위한 광고기업이죠. 인류 표준이 바뀐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6년 만에 세계 1위를 복귀했어요. 나델라 CEO가 뭘 하나 봤더니 윈도우즈, 오피스 이거 파는 건 너희 성과에서 다 빼. 앞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주어를 파는 것만 평가해 줄 거야. 그렇게 하고 5년 만에 애주어의 매출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면서 세계 1위를 복귀했죠.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본은요, 포노족의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쓰라는 거죠. 인류의 표준을 바꾸고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의 대표 기업은 알리바바, 텐센트, 2개의 중국 기업이죠. 인터넷 문명으로만 시작했고요. 모든 거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의 고객은 폰을 든 사람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2 기업을 키운 게 중국의 공산당입니다. 우버도, 유튜브도 구글도 못 들어가게 하고요. 카카오톡 다운받는 서버까지 꺼버리면서 애지중지 키운 기업을 봤더니 이 2개의 기업이라는 거죠. 즉,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중국 문명의 표준은요, 디지털 문명, 그들 인간의 표준은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험악한 결정이냐,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왜 우버가 불법이죠? 택시를 보호하려고. 왜 에어비앤비가 불법이죠? 여관을 보호하려고요. 왜 원격 진료가 불법일까요? 의사를 보호해야죠. 원격 약 처방은요, 네, 약사를 보호해야 됩니다. 전 세계 100대 디지털 플랫폼 벤처를 우리나라에 적용했더니 무려 70개가 불법입니다. 그럼 중국은 뭘 한 거죠? 다 죽으라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에 적응 못하면 다 죽으라고요. 이유는 시진핑이 얘기한 대로 2030년 미국과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지구 문명, 가장 그 변화의 정점에 서겠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규제로 다가오는 미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스마트폰을 쓰는 현상을 진화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등장한 1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 95%가 쓰고 있고 전 세계 인구 40억이 넘게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경험해봤더니 생존에 유리하더라. 따라서 대한민국 어른들이 이걸 규제로 막고 안 좋다고 생각하고 부작용만 얘기하더라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문명은 세월과 함께 무조건 확산되고요, 이 혁명의 기세는 더욱더 거세질 거라는 거죠. 남은 건 이 새로운 극강의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 구축한 표준 문명에 맞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여기 7개 기업에만 시총합계 5,080조의 돈이 모였고요. 이 돈은 1원 한 푼도 안 빼고 오로지 포노족의 비즈니스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때만 해도요, 삼성전자가 세계 1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공장 가진 거는 요거 딸랑 하나예요. 즉 제조업 세계 1위 했죠. 소니 시총 50조입니다. 도요타 일본의 1위 기업 시총 250조. 제규일체의 위대한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시총 90조입니다. 벤치마킹 할 데 없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세계 어떤 제조업도요, 벤치마킹 할 데가 없습니다. 남은 것, 새로운 문명에 맞춰 이제 이 기업들이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서 천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대한민국한테도 메시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세계 1위의 제조기업이 됐느냐? 매출의 70%가 메모리죠. 이 7대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필요한 건 데이터 저장 공간, 메모리, 서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춰 스마트폰과 메모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조업 세계 1위로 만든 것이죠. 자, 그럼 우리한테 던져진 메시지는요, 명백합니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줘. 그게 기계공학 분야에서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고 거기서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면 내가 투자할게. 이게 글로벌 자본들이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죠. 포노 사피엔스. 그래서 제가 그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콧 갤러웨이라는 뉴욕 유니버시티 경영대학 교수님이 The Four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언급한 4개의 기업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명백한 건 저거 잘 쓰는 사람이 포노족이다. 그게 학습을 하거나 사람과의 교감을 하거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게 1번. 2번은 구글. 검색을 잘해야 됩니다. 검색을 하면 뇌가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혹시 궁금한 거 생기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 사라졌죠. 습성이 생략됩니다. 그리고 검색은 결국 뇌 활동의 일부가 되죠. 이제 우리는 검색할 수 있는 지식이라 그러면 암기하는 것과 같은 등가의 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당연히 검색을 활용하는 게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검색의 능력도 많이 키워줘야겠네요. 세 번째, 페이스북은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SNS를 총칭합니다. 우리 카톡, 트위터,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러고 보니 제7의 장기가 등장하면서 인간관계에 정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걸로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마우스 투 마우스로? 아니면 이걸로? 하루의 커뮤니케이션의 양을 보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가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NS라는 게 등장하면서 정말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왔는데 혹시 이거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가요? 제가 모든 대기업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인사고과에 혹시 반영되고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SNS는 인생의 낭비. 쓸데없는 관종들이나 하는 거, 그죠? 특히 공부하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제가 혁신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국민들하고 무엇으로 소통하죠? 네, 트위터. 김정은하고도 그걸로 얘기합니다. 트위터 계정 갖고 계신 분? 네, 이분들만 그럼 이 나라 대통령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 댓글 왜 그렇게 난리칠까요? 여론의 흥배를 결정합니다. 자, 그럼 기업가는요? 기업가한테는 진짜 필요 없을까요?
이번에 브룬스윅이라는 세계 최고의 컨설팅 컴퍼니에서요,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글로벌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SNS 활동을 제일 잘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월마트의 CEO 덕 맥밀런이 뽑혔는데요. 이런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세차를 하고 있어요, 멕시코에서. 아니, 저 사람이, 저 부자가 왜 멕시코에서 직접 세차를 할까? 멕시코 신규 지점 오픈하면서 지점장과 약속을 한 거죠. 6개월 내에 이 실적을 달성하면 내가 직접 세차해 주겠다. 못할 줄 알고. 근데 눈치 없이 이분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세차하면서 약속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좋아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붙겠죠. 이걸 일주일에 2-3개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500대 글로벌 기업의 CEO 중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었어요. 광고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광고 효과 수천억 원의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500대 기업의 CEO를 뽑는다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뽑을까요? 아니면 SNS 인생의 낭비니까 절대 직원들 못하게 해, 이런 사람 뽑을까요? 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절대로 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스마트한 머리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협업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그 두 개의 근본적 변화가 이렇게 치열하게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작용만 생각할까요? 이번에는 아마존입니다. 손안에 쇼핑몰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생긴 최근에 20대, 30대의 쇼핑 패턴이 있죠.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인블리라는 사람이 이걸 아주 유명하게 해줬죠. 인블리 들어보셨죠? 네. 인스타그램에 85만 팔로워를 거느린 사람인데요. 사진만 찍어 올리면 그 옷 뭐예요? 화장품 뭐예요? 야, 이럴 바에야 쇼핑몰을 차려서 돈을 벌자. 남편하고 손잡고 차린 쇼핑몰 이름이 인블리입니다. 여기서 뭘 잘못 팔아서 쫄딱 망했다 그러죠? 네, 다 아세요. 호박즙. 곰팡이 핀 호박즙을 팔았다가 그럼 잘못했다고 빨리 그래야지. 네가 잘못 관리한 거 아니야? 이랬다가 아주 된통 당했다. 이게 전말입니다. 그럼 2018년 인블리의 쇼핑몰의 매출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곰팡이 호박즙은 대부분 아세요. 1,700억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사 안에 있었는데 왜 1,700억은 몰랐을까요? 개인이 자본 투자 하나 없이요, 그냥 SNS 활동 잘해서 많은 사람하고 친해진 다음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매출 1,700억을 낼 수 있는 그 혁신적인 힘이 생겼는데 왜 우리는 그걸 눈 감아버릴까요? 왜 어디도 리포트를 안 할까요? 수백 개의 기사가 인블리 쌤통이다라는 기사는 다 냈는데 말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부작용만 보려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그 답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방어기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이거 잘 아나요? 기획 능력 있나요? 이 문명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 어려서부터 저기에 익숙한 그런 능력 갖추고 있나요? 대부분 안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성공한 모든 사람일수록 저 문명과는 상관없이 살아왔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런 걸 하면 TV에 광고 내고 수백 자본 투자해가지고 쇼핑몰 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아이디어 하나로 1,700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야, 그렇게 혁신적인 힘이 있어?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수천억의 광고 효과를 SNS만으로 낼 수 있다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상대적으로 내가 초라해지죠. 내가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인재였던 사람이요, 갑자기 무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절대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요, 혁신적인 힘은 다 눈 감아버리고 지워버린다는 거죠. 전 이걸 무의식의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흥선대원군. 여러분, 혁신의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거 외에도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교육에서 한번 제가 살펴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영재발굴단에서 만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 세상에, 성인들도 나오는 드론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방과후 학습 선생님이 드론을 하나 사왔대요. 근데 방과후 학습 선생님이 대한민국 챔피언일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배웠어? 선생님하고 처음 배우다가 선생님이 찾아줘서 유튜브로 배우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 많지만 요즘 유튜브 검색 잘합니다. 이유는요, 얘들이 게임에 미쳐서 그래요. RPG 게임 같은 거 하나 레벨 뚫고 가려면요, 검색해서 찾은 다음 싹 보고 배워서 가면 제일 빠릅니다. 이 아이들이 다 그렇게 게임을 통해서 그 문명을, 학습의 문명을 익힌 거예요. 그러니 요 레벨이 요거 뚫고 가는 게 되게 어렵다, 주정법 어려운 거 다 유튜브 찾아서 학습하고 대한민국 최고 레벨 맞춘 거죠. 그래서 챔피언이 됐어요. 그랬더니 또 대원군이 준동을 하더라고요. 그거 잘하면 뭐가 되는데? 밥이 돼? 돈이 돼? 프로 기능 공백개 더 돼? 아니요. 저긴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이니까 드론 더 잘하시겠죠. 이거 아날로그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디지털로 조정을 해도요, 감각을 익힌 다음 그 다음 레벨 하는 게 프로그램, 즉 코딩 드론입니다. 얘 바로 코딩에 빠졌죠. 자기가 손으로 하던 것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조정하게 해주는 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럼 코딩은 누가 가르치죠?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코딩 잘 가르친 사람 없죠? 유튜브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모든 드론은 이미지를 찍죠. 이미지는 사진에 불과하지만 오브젝트를 딱 보고 저게 ICC 제주야, 저게 제주도청이야 인지하려면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이 친구 텐서플로우 써서 그거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생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강남에 진짜 돈 많은 집에 있나 보다. 아니요, 익산 용송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나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학교의 개념이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비욘드. 교수가 가르쳐주는 거에, 지식을 전수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가 내비게이터가 돼서 애들이 마음껏 알아오를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친구가 잘하면 이런 친구가 됩니다. 비탈릭 부텔린, 워터루 대학교 전산과 1학년 때 이더리움을 개발하고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죠.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2.0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게 대박이 나면서 이 친구 재산이 10조가 넘었어요. 위험해서 학교를 못 다닌 거죠. 제가 마침 워터루 대학 출신이라 이 친구 수소문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친구일까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 세계에서 노는 친구, SNS로 친구 만나고 수학 중독자끼리 모여서 놀고요, 코딩 중독자끼리 모여서 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애들 드물지만 우리 집에는 없지만 꽤 많습니다. 그리고요, 꽂힌 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었어요. 아니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왜 거래 원장, 즉 계약서는 포함 안 시켰을까? 그 아이디어 하나 내고 10조 번 거예요. 지금 워터루 대학교 전산과 애들은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하느라고요. 여러분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걸까요? 아니요. 학교에서는요, 그 아이디어를 컨펌 해주고요, 그 길을 열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는 울산 과기대 물리학과 졸업한 김태훈 군입니다. 이 친구도요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코딩에 푹 빠져갖고요, 와 나 너무 재밌어, SNS 타고. 학교에서 도와줬죠. 물론 학교에서 역할을 잘 해줬는데 여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최고의 프로그래머끼리 모여가지고 인공지능 프로그램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오프라인 동아리도 합니다. 해커 동아리, 중독자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는요, 대학교 4학년 때 자기 실력 어떻게 검증했나 보세요. 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고 구글은 그 알파고의 소스코드 80%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신이 난 거죠. 이 커뮤니티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모여서 학습을 한 다음, 야 얄밉게 안 푸른 20% 이거 우리가 풀어보자. 김태훈이 혼자 20개의 모듈을 직접 풀었습니다. 그걸 공개해버렸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파고의 총괄 개발 책임자 제프 딘이라는 사람입니다. AI 업계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놀라서 김태훈한테 직접 메일을 썼죠. 너 우리 회사로 와라. 세계 5대 AI 구루 중에 3명이 이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그걸 공개해서 유명해진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못 갔어요. 군대 가느라고. 괜찮아요. 3년 동안 공익하고요, 올해 27 나이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세운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에 갔습니다. 인류 공영을 위해서만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멋지죠? 연봉 33만 불 미니멈 개런티 받고 갔습니다. 그럼 무슨 대졸자 초봉을 3억 8천을 줘요? 절대 못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우리나라 어떤 회사도 못 줘요. 조직이 붕괴되니까. 여러분 말은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월급은 쉽게 못 바꿉니다. 그죠? 그런데
월급이, 이 친구의 연봉이 지금 혁명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너무 놀라서 워털루 후배들한테 야, 세계 5대 플랫폼 도대체 연봉 얼마 주냐? 잘하는 프로그래머 인터뷰 12번을 합격한 친구의 하나겠지만 25만 불 스타팅이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뭐 미국 사회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그럼 3, 4년 전까지 이런 일 없었어요. 돈이 많고요.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 길이 이렇게 열렸는데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길로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대에서 이제 이상한 막 시작을 하죠. 세계 20대 대학을 벤치마킹 했더니요, 전공 50%를 날려버립니다. 50%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디지털로 전부 컨텐츠로 전환을 해요. 세계 최고의 컨텐츠다. 이거면 온라인으로 수업받고 테스트해서 패스하도록 하자. 그럼 시간 줄이죠. 그 50%의 수업을 뭘 하나 봤더니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한 학기 동안 구글링 하고요, 해결책 찾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같이 포함해서 그 솔루션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50% 훈련을 시킨 이유가 뭐냐? 그게 앞으로 제일 필요한 인재의 표상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미네르바 스쿨이고요, 스위스 로잔 공대고요, MIT 스탠포드 이런 데도 지금 전 세계에서 무크에서 공인되는 거면 학교 그냥 교재로 써버리자. 우리가 왜 그거 벤치마킹해서 또 개발하니? 거기다가 새로운 교수 뭐하러 뽑니?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애들한테 기본적으로 학습시키고 가장 필요하다는 툴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거 교양 과목처럼 집어넣고 그걸 기반으로 기계공학에 진짜 필요한 전공들을 끼워 넣어서 플랜트의 설계나 플랜트의 유지 보수를 어떻게 인공지능이 할까, 이런 솔루션을 찾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신이죠. 인류의 표준이 바뀌면서 교육부터 인재상까지 완전히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데이터는 더 강렬하게 얘기하죠. 아까 2018년 5월 10일에서 딱 1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7개 기업의 시총 합계를 봤더니 아까 5,080조에서 6,134조, 1,050조가 또 늘었죠. 그리고 이 돈은 여전히 디지털 플랫폼에만 투자가 됩니다. 보세요. 아마존이 됐건 구글이 됐건요, 전부 디지털 플랫폼 전환, 심지어 자동차까지 다 바꾸는 데 투자됩니다. 6,100조가 쏟아지면 택시, 호텔, 금융방송, 유통이 다 바뀌죠. 자동차, 우리는 우버와 택시 뭐 갈등 속에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자동차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절반은 친환경차 개발에 투자되고요, 절반은 모빌리티 서비스에 투자됩니다. 현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작년에 3,600억 동남아 우버 그랩에, 올해 3,600억 인도의 우버 올라에 투자했고요, 올해 앱티브라는 소프트웨어 회사 자율주행차에 2조 2천억, 무려 북미에 양산 공장 2개를 세울 돈을 거기다 넣었어요. 왜 공장을 안 세우고? 그럼 GM이 작년에만 7개 북미 공장 폐쇄했고요, 군산 공장 폐쇄는 재작년에 했고요, 올해 더 폐쇄한다 그랬다가 이번에 파업을 맞은 겁니다. 왜? 안 삽니다. 이미 북미에서 작년에만 차 판매가 100만 대, 신차 판매 100만 대 줄었어요. 타다, 우리는 다른 쪽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타다가 현대차 요스차를 7,000대를 샀어요. 그 짧은 기간에. 이게 보여준 게 뭐냐? 앞으로 얘들이요, 바이어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분을 확보해야죠. 현대차가 41조의 돈을 퍼붓겠다고 하는데 99%가 해외 기업입니다. 왜? 우리나라 불법이라서요. 대한민국에서 차를 팔아서 지금 엄청난 돈을 번 돈을요, 대한민국의 엔지니어가 아니라 해외 엔지니어한테 절반을 뽑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새로운 생태계를 고민해야 되는지 여기 답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 당연히 없어지죠.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전기차로 바꾸는 순간 부품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죠. 그럼 협력업체 절반 날아가고요, 조립하는 사람 절반 날아갑니다. 그럼 인원도 절반이 줄고 일자리도 절반이 줄죠. 그게 기계과에 닥친 미래예요. 데이터는요, 이미 10년 후에 어떤 일이 온다는 걸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에 맞춰서 우리 커리큘럼도 바꾸고요, 애들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는 뭔지도 연구하고 그걸 습득하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뭐 더 말씀드릴 거 많은데요, 제가
딱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소비자 권력 시대가 왔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대학의 역할이요, 훨씬 과거로 더 회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진짜 인성, 사람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소비자 권력 시대에 왜 그게 필요한가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죠.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생활하는 인류는요,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압니다. 왜? 선택권이 자기한테 온 거죠.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TV 분야입니다. 이제 TV의 권력의 70%는 유튜브로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나 보겠습니다. TV에 제가 출연하려면요, PD한테 잘 보여야 되죠. PD가 권력자가 이게 명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PD의 신념과 안 맞으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죠. 반면 유튜브에는 그냥 나가면 됩니다. 대신 제가 KBS에 나가는 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그게 권력이니까 그만큼의 권력을 잡으려면 100만 명한테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즉 PD가 갖고 있던 권력이 소비자한테로 간 거죠. 그럼 제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TV라는 데다가 수십억, 수백억의 광고비를 줘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고 파는 게 우리에게 방법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그냥 수백만 명이 선택하게 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유튜버들입니다. 유튜버, 작년 세계 최고가 라이언이라고 7살 꼬마 유튜버였어요. 이 아이 250억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소비자로부터 자발적 선택을 끌어냈으니 이건 TV로 뿌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이 아이를 벤치마킹해서 나도 해보자 한 애가 바로 올해 진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6살 꼬마 보람입니다. 이 7살 오빠 내가 잡아보겠어. 그리고 성공했어요. 월 37억씩 벌었고요. 그리고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야, 그 기사 났더니요, 특히 부동산에 우리나라 민감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전 대원군이 일어나서 벌기합니다. 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학대 방송이다. 부작용 엄청나게 때려대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청와대에다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노동의 가치를 파괴한다고 청원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동의합니다. 애들 너무 이렇게 막 방송에 불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극적인 방송 만들려고 하는 거 제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죠. 그런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왜 도대체 아무도 보람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궁금해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으면요, 부작용만 자꾸 눈에 보여요. 망치를 들어 대원군을 깨지 않으면 혁신의 힘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친구 유튜브로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보람TV 현재 정기 구독자 수 2080만. 세계 최고인 라이언이 2230만이니까 키즈 분야 탑을 거의 잡은 겁니다. 편당 조회수는 라이언보다 높아요. 제일 황당한 거, 전 세계 100만 명이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대한민국 애기 보람이가 세계 탑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나라 애기가 4, 5, 6, 7세 해봤자 138만인데요. 2080만이면요. 나머지는 다 해외 아기예요. 여러분, 아랍 애기들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애기들이 어린이집에 모여서 보람이 보느라고 난리가 난대요.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이게 제조업으로 간다면요,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서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방송했더니 전 세계 2천만 대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아이들한테는 야, 저기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 새로운 시대에 도전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비결은 왜 절대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비결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MBC, KBS, SBS 중에 애기 방송 시청률 떨어진다고 MBC, SBS 포기했죠. KBS에 TV 유치원 하나 남아있습니다. 들어가봤더니 시청률 0.2%더라고요. 여러분, 그 잘났다는 최고 엘리트 PD들이요, 열심히 돈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TV 방송을 만드는데 대한민국 0.2%밖에 안 봐요, 애기들이. 여러분, 애국가 시청률이 3.4%입니다. 잠들다가 나오는 게 애국가인데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전 세계 2천만을 열광하게 하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6살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매력이 얘한테 있는 겁니다. 이 컨텐츠에도 있고요.
심지어 하도 난리를 쳐서 보라미 튜브는 6개 국어로 자막을 넣어서 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열렸고요. 이게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청년들이 잘 아는 퓨디파이라는 친구, 드디어 이 친구의 팔로워 수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인구 5,500만인데 1억 명 넘는 팔로워를 가진 방송국이 개인 방송으로 생겼어요. 이거 더 퍼집니다. 대한민국도 보세요. 무한도전 PD 결국 유튜브 시작했죠. 백종원 씨 유튜브 하죠. 신세경 뭐 안 한 사람 없어요. 어떤 룰 때문에 저기는 실력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한다요. 권력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KBS, MBC, SBS처럼 방송만 나가면 또 아닙니다. 실력이 있으면 살고요, 아니면 죽어요. 학벌도 혈연, 지연 다 필요 없어요. 어떤 권위도 먹히지 않아요. 오로지 실력. 보라니 보세요. 학벌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게 쇼핑으로 번진 것, 그게 인플루언서 마켓이고 그게 중국의 왕홍입니다. 제가 제일 놀란 뉴스는요, 중국의 왕홍, 개인 방송으로 물건 파는 사람인데요, 작년 장다이가 매출 5천억을 하더니 올해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TV 홈쇼핑도 못하는 걸 개인이 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룰이 똑같아요. 이 왕홍들이 성공하는 비결도 바로 오로지 실력이더라는 겁니다. 무슨 실력?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력. 그럼 그 키워드가 뭘까요? 이 친구가 보여주더라고요. 웨이야라는 친구, 뷰티 왕홍 중국 넘버원. 작년에 방문제 때 하루에 557억어치를 팔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번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3월 21일 날 한국 화장품 특별전을 했습니다. 몇 개를 미리 샀느냐? 85만 개를 미리 샀더라고요. 그럼 한 개에 10,000원이면 85억을 선투자한 겁니다. 2시간 만에 완판하겠다고요. 초당 2만 개씩 팔았습니다. 팔로워 수가 500만이고요. 390만 명 동시 접속. 전부 다 이거 누른 거예요. 아니, TV 홈쇼핑은 그렇게 안 사는데 이거 왜 이럴까요? 이유는 절대 신뢰죠. 너가 소개하는 건 나 무조건 산다. 이걸 500만을 끌어모은 겁니다. 이 친구한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요,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새겨야 될 멘트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저의 고객들한테 물건을 하나 소개할 때마다 제 인생을 겁니다. 진정성입니다. 인블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인블리가 왜 곰팡이 호박즙을 했느냐? 패션 뷰티이기 때문에 옷하고 화장품만 했는데 먹는 게 매출이 좋죠. 마진도 좋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의 매출을 생각하니까 고객을 배신하고 곰팡이 호박즙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곰팡이 났으면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왜 그랬냐? 혹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 회사 위험해질까봐 고객을 버리고 내 회사 편에 섰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얘기한 건 뭐냐? 절대 신뢰를 가지면 엄청난 새로운 네트워킹과 소통의 장이 열리고요. 그건 어떤 자본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왜 홈쇼핑 그 힘을 못 얻죠? 우리 수백억씩 내고 수천억씩 내고 자본 투자해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만 채널 비즈니스 하죠. 그래서 그거 뽑으려면요, 40%씩 마진 지네가 챙기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를 기반으로 이런 소비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더더욱 번진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되게 성공한, 이 왕홍을 통해 성공한 기업들이요, 22살에 창업해서 13년 만에 6천억을 번 스타일란다. 오로지 동대문에서 샵 열어서 디지털로만 했죠. AHC. 여기는요, 제조업 하시는 분이에요. 대기업에 마스크팩 납품하다가 나도 브랜딩 해보자. 90% 중소기업은 다 실패했는데 여기 왕홍하고 해서 성공하고 작년에 3조 4천억에 매각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뭐냐? 디지털 플랫폼에 축적된 팬덤의 크기. JM솔루션, 이분 대한민국 30위 부자로 이번에 등극했어요. 이 사람 누구야? 재벌 2세인가? 아니요. 용산전자상가에서 비디오 게임 파시는 분이에요. 야, 왕홍 경제 재밌다 그러고 들어가서 여기서 새로운 솔루션을 하나 만들더니요, 단일 상품으로 마스크팩 하나 만들어서 5,300억 매출에 2천억이 마진하고, 네, 올해 1조 5천억짜리 회사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런 길이 있으면 배우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그런 기회가 많다고, 데이터가 얘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 어른들은 되게 싫어하죠. 여기 솔직히 인기 있는 팀과 선수는 대부분 다 한국 아이들입니다. 또 진짜 무한 경쟁이 대중음악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BTS가 영국의 심장이라는 웸블리 구장에 가서 공연을 할 때 6만 서양 팬이 모여서 한글로 떼창을 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시아의 언어가 그들의 자발적인,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한꺼번에 런던의 심장에서 울려 퍼진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한테 뭔가 있다니까요. 또 볼까요? 만화 종주국은 어디죠? 그럼 벌써 일본 그러시면 대원군이에요. 만화의 종주국은 이제 한국입니다. 전 세계 100개국에서 방문자 수 기준 웹툰 플랫폼은 네이버 웹툰이에요. 네이버 웹툰에서 1억 이상 벌고 있는 웹툰 작가가 221명.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올까요? 한국 웹툰 작가가 재밌어서. 이제는요, 방문자 수가 많으니까 전 세계 최고의 웹툰 작가들이 여기 와서 올려요. 여러분, 옛날에 만화가 된다 그러면 어땠죠? 내 밑에 와서 10년 동안 물심부름 해야 돼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 권위와 이 시스템이 다 깨지는 거예요. 너 만화가 되고 싶어? 와서 올려서 그려봐. 너 실력 있으면 성공, 아니면 아웃. 이런 플랫폼의 세계, 이런 새로운 경쟁의 시대, 실력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그거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미래 세대한테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이끌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이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기계과라서 이런 샘플을 하나 잡아봤습니다. 제가 현대 로보틱스에 갔는데요. 현대 로보틱스에서 로봇 어떻게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지 아시죠? 전부 용접하는 로봇 있죠? 와, 우리 시스템이 기가 막혀. 제가 그랬어요. 기계과라면 닭 튀겨주는 치킨 로봇. 대한민국의 치킨 사장님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저런 거 국책 과제를 하나 만들어주면요, 정말 좋지 않나요? 제가 저런 거 막 하자고 그랬어요. 심지어 트럭에 넣어서. 여러분, 트럭에 닭튀김 로봇 넣어가지고요, 프랜차이즈 하나 만들면요, 사장님은요, 임대료 필요 없죠. 홀 필요 없죠. 저거 줌 피자라고 미국에서 이미 성공한 모델도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해주면 30% 인건비와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회 문제라는, 아니 닭 튀겨봤자 임대료 받는 건물주만 돈 벌더라, 이런 얘기도 해결되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저런 과제를 했더니 기술의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인간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걸 대한민국 로보틱스 회사가 한다면요, 여러분, 이게 줌피자의 그 유명한 피자 로봇 셰프 브루노입니다. 이 로봇 하나 가지고요, 손정희 비전 펀드에서 4,200억 투자받았죠. 또 방탄소년단 막 이런 거 해요. 우리 로봇으로 인공지능 도입해가지고 새로운 화법으로 그림 그리는 거 한대요. 그런 거 기술 소개하는 거 말고요, 얘네들이 이런 거 재미있는 거 하나 디자인할 때마다, 전 세계 팝업 스토어에 나갈 때마다 거기다 로봇 하나씩 갖다 놓고 주문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려서 주는 로봇. 그럼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우리나라의 뭔가 새로운 문화를 리드하는 기술과의 이 교류,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주는 그런 것들, 거기다 여기서 나오는 티셔츠의 수익금의 50%는 유엔에 청소년 발전 기부를 낸다. 이런 거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 좀 대한민국의 기계과가 리드하고 좀 그럼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은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 됐어요. 제가 이걸 써보고요,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폴드입니다. 써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지? 대한민국 기술은요, 이제 누구보다도 강력하다.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작년 영업이익 59조, 매출은 248조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한 영업이익 5분의 1밖에 안 되는 아마존하고 비교했더니 시총이 800조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게 뭘까? 애플도 1100조, 아마존도 1100조. 왜 우리가 800조가 적을까 봤더니요, 이 두 개 기업엔 있고 우리한테는 없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존에는 1억 3천만 명의 팬덤,
110불의 연회비를 내는 그 팬덤이 있고요. 애플에는 애플바가 있습니다. 왜 삼성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느 어른이 대한민국은 소비자를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가르친 적 있습니까? 팬덤을 키우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가르친 적 있나요? 이제 기술은 누가 봐도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에 팬덤을 얹으면 800주의 숨은 가치, 우리도 1000조가 넘는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보여준 기계의 힘은요, 거의 기적 그 자체예요. 제가 1958년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 우리 형님 교수님 한 분 계신데요. 58년생은요, 여러분, 제가 그때 봤더니 1인당 국민소득이 65불이더라고요. 이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튀니지하고 똑같은 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튀니지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왜 아프리카가 발전 못하냐 그랬더니 그 돈 갖고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요. 그럼 이분들은 뭐예요? 그 돈 아껴서 공부를 해요. 그때 공부할 책이나 몇 권 있다고. 그러더니 이분들이 공부를 하더니 회사에 들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30살이 되더니 88 올림픽이라는 걸 합니다. 야,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했다고 간이 부었어요. 감히 일본을 이기겠대요. 그러더니 기계 중심으로요, 제철소가 일본을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중공업 조선이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죠? 전 언론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아이고, 그거 용접이나 하고 노동력 중심 사회에서나 일본 이기지 첨단 기술 가면 절대 못 이긴다. 그랬죠? 그럼 지금 어떤가요?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1위 합니다. 이건 뭐라고 이제 얘기할 건가요? 팩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 인류 100년사예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당대에 3만 불 시대 연 거 우리가 유일합니다. 이게 무슨 힘일까요? 저는 58년생뿐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 누구나 갖고 있는 잠재력, 그 포텐이 놀랍게 터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제조업에서 터진 포텐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면요, 앞으로는요, 삶의 근간이 바뀌었답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래하고요, 이제 이걸로 모두 소비하는 새로운 인류가 왔대요. 심지어 그들은 자본에도 동조 안 하고요, TV에도 조종당하지 않고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팬덤을 만들어 그렇게 소비한답니다. 여기 잘할 수 있을까요? 컨텐츠를 봤더니요, 음악에서 BTS가, 아기상어가, 넷플릭스의 킹덤이, 웹툰이, 심지어 이제 6살 꼬마 보람이까지 전 세계 애기들을 다 꼬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팬덤, 우리 잠재력 없을까요?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이것만 섞으면 될 것 같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위상이죠. 제조업으로 쌓은 힘, 기계로, 전문식으로 쌓은 힘 계속 필요합니다. 거기에 진짜 전 세계가 열공할 팬덤만 얹으면요, 여러분, 진짜 이번 혁명은 우리한테 위기가 아니라 멋진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대한민국의 기계 분야를 이끄시는 리더분들께서 그걸 멋지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